이재명 민주당 대표요. 어제는 뭐 인천 지역의 그 상공회의소인가요? 거기 주최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인천일까?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기, 기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정신인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새롭게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저러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대표가 그젠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인사가 아니라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한 친명계의 핵심 의원, 저는 저 의원이 누군지 아는데 어쨌든 보도상 저희가 뭐 동아일보 보던데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 친명계의 핵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 이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니까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하면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결의 목소리가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일사불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선 때는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됐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그리고 대표가 되기 전부터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완전히 분열이 돼서 사람을 헐뜯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그 100일 취임 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안함과 불만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77.7%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같은 발언, 혼자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는 다소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전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회의 때요 약간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나 이럴 때 모두 발언만 하고 기자들 질의응답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비공식 브리핑 때 기자가 붙으면 점점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자리 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제가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표님 이제 출석하시는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그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네, 뭐 이제 질문을 몇 개 받기는 했는데 뭐 좀 불편한 질문에는 좀 답변을 안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김재원 최고께서 또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왜 그 미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전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빠졌으니 함께 나가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또 많은 이 개혁의 딸들, 개딸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을 얻어서
돌아오셔서 이제 저런 그 자신감이 넘쳐서 예. 뭐 질문도 내 받아들이겠다, 받겠다 했는데 질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내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겁에 질려서 예. 저런 소환이라든가 무슨 대장동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쿵 소리가 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나 봐요.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 나 방탄 솔직히 당대표 될 때 당헌 당규도 개정했고 나 또 불체포 특권도 있고 방탄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다 되니까 걱정 마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소환 조사 가서 무슨 소리든 할 테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 좀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하면 될 텐데 그거조차 못 하시잖아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으신 거예요. 저게. 겁에 질려 있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질의응답 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방탄이니 맞니? 뭐 방탄 얘기를 하느냐? 뭔가 좀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는데요. 김수경 교수님. 아니 근데 네. 잠깐만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방탄 국회 이런 것은 이제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을 흔히 방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방탄조끼로 삼는다 이랬을 텐데 네. 지금 이야기는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문제잖아요.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국회에 체포구속 동의안이 와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것을 방탄국회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무슨 소환조사만 받으면 방탄이 아닌 것처럼 또 슬며시 우회해서 넘어가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김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뭐에 자꾸 방탄이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하여튼 좀 반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소환조사 받겠다는데 뭐 네. 방탄이냐는 말에는 제 생각에 왜 검찰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나가겠다고 했을까? 여태까지 계속 묵묵부답이거나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나중에 여러 가지 소환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내가 검찰에 성실히 협조했고 출석도 했고 소환 조사도 받았는데 내가 굳이 구속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쩌면 이번에 검찰에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임하겠다. 근데 그런 판을 깔기 위해서 어쩌면 그 그림을 미리 그리기 위해 예. 검찰에도 나가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답변도 내가 소환하면 출석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방탄이냐.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대답인 거예요. 다른 대답이다. 뭐 검찰에 성실히 출석하고 나가서 조사를 받아도 만약에 검찰이 구속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보냈을 때는 열심히 나갔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를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방탄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주변의 우려인 것이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나 출석할 건데라고 전혀 이제 본질과 다른 대답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얘기했는데 며칠 날 출석한다는 날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하루 나오라고 검찰은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타부타 날짜를 아마 찍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이번 주말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언제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 이 일정을 뭐 이야기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가시죠. 이거는 뜻밖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그래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또 반대했던 이유기도 한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제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가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왜 방탄 운운하십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친명, 비명 이런 데서 다 좀 쓴소리가 나왔어요. 저 보시죠. A 의원은 아까 얘기한 그 친명계의 핵심 인사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친명계의. 뭐 이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이분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회피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친명.
비명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니 이게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우리 민주당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친명, 비명으로부터 하여금 저렇게 방탄전당에 대한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쯤 되면 민주당 내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앞서도 예. 말씀드렸듯이 이 속내가 복잡해요. 속내가 복잡하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글부글? 특히 이제 친명 내에서도 익명으로 그런 답답함을 저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국민의힘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네. 이건 이재명 방탄국회다라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는 게 예. 어쨌든 소환을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성남 FC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해 놓고 그거 막으려고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정치 공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1월 달에 현안이 없냐면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태원 국조 연장 문제도 그렇고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일몰 법안도 논의해야 되고 현안이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방탄을 위해서 소집하고 있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정치 공세성이 강하고.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근데 이제 넘어갔죠. 신년 기자회견은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좀 전에 이상민 의원도 지적했고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듯이 예. 내가 어쨌든 당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 전체를 동원하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 예.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또 당은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 네. 저런 논란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친명계, 비명계 뭐 양쪽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